외교적 문제에서 미국 언론이 어떻게 바라볼지, 이를 가늠해 볼 때 모니터링해야 하는 언론이 바로 포린 폴리시입니다. 이는 미국 언론들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포린 폴리시를 많이 참조하기 때문. 포린 폴리시의 한일 무역 분쟁에 관한 기조는 일본에 대한 강한 비판입니다. 이는 매체 특성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국내 언론에 의해 많이 보도된 그들의 기사가 일본은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많은 분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접했을 것 같아 오늘은 해당 기사 말고 포린 폴리시의 다른 기사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일본의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그것만큼이나 쓸데없다. 사실에 기반의 무역 분쟁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자기 모순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부분은 실제 피해는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약간은 조롱의 뉘앙스마저 느껴집니다. 기사는 처음 분쟁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반도체 시장 내 한국의 위상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이것이 자칫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임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이후 분쟁이 일어난 과정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이는 그대로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자체로 일본의 불합리성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일본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는 명확치 않다. 처음 이러한 무역 제한 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한국 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종종 잔인한 조건 하에서 일본 기업들의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러나 얼마 뒤 일본 관리들은 이를 부인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부합한다고 주장. 그 이후에는 일본의 수출 통제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라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이후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북한 등에 운송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번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한 것은 그들만이 알 겁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일본의 대응 논리는 엉성한 면이 많이 발견됩니다. 안보 조치라면 어떤 구체적 사례를 들고 와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단지 객관적인 지표를 본다면 전략물자 관리는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일본 관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아베는 전시 문제로 회귀했다. 양국은 관계를 정상화한 이래로 역사적 분쟁과 경제협력을 분리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이는 한국의 모든 정권들에서 일관되게 이어져 온 기조. 그런데 한국인들은 무역 문제를 이용해 역사 문제에 압력을 가하는 첫 사례를 보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싶을 때 바로 켜고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이 사태로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한 손실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 기사가 말한 것 외에도 불매운동은 실제적 피해와 더불어 하나의 압박카드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이런 행동은 한국 업체들에게 예상치 못한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 업체들은 완제품 재고가 상당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산을 줄이면 긍정적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약 2개월간 생산을 중단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가격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일본이 무역 제한을 발표한 후 삼성과 SK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보통 무역 전쟁에서 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쪽은 조치를 당한 쪽. 그런데 이번 경우는 독특하게도 대부분의 피해가 일본 측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 화학업체의 주가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 일본은 그들의 기술력만으로 첨단제로 시장에서 지배적 입지를 확보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성장했고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입지를 구축한 것. 그런데 그 신뢰가 사라지고 일본의 공급이 정치적 변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한국 업체가 일본의 재료를 염두에 두고 미래 프로세스를 설계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업에 실패하는 유형 중 하나. 좋은 기술만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유형입니다. 기사는 일본이 기술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님을 짚은 겁니다. 혼자만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님을 말하며 결국 최근 조치로 인한 피해는 일본이 입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기사는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그 본질에 대해 말합니다. 외교 매체답게 마무리는 일본의 행위가 미국의 외교 전략에도 해를 미치는 행위라 일침합니다. 공급망의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최근 삼성과 SK는 국산 불화수소를 사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10억 달러의 비상 예산을 발표했으며 이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품질의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중국, 대만, 러시아의 업체들도 일본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급망이 바뀌면 생산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다시 포함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국이 전략 물자를 북한에 보낸다는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의 본질. 이는 일본의 조치가 깊이 고려된 계획이 아니라 전시 노예 노동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조치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제국주의 일본의 노예 노동,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우호국인 한국의 무역에 제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게 만들었다. 이는 한일 양국 관계뿐 아니라 미국 태평양 질서의 초석인 한미일 3국 동맹에도 해를 끼친다. 바로 중국과 북한이라는 중요한 안보 현안이 있는 그 지역에서. 기사가 말한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제재하는 것. 기사는 점잖게 표현한 것이지만 이는 결국 과거 범죄에 대해 가해국이 피해국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구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 식민지 시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일본은 그들의 제국주의 범죄를 서구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말바꾸기가 여러 번 있었죠. 여러 가지 대응 논리가 먹히지 않자 지금 일본은 별것 아닌데 왜 이러냐 라는 식의 의도적 폄하 또는 무시 전략을 하고 있다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의 일본 외상 발언이었습니다. 얼마나 일본의 대응 논리가 궁색한지를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그러나 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면 수출 관리라 보는 언론은 없으며 더더욱 안보 문제 때문이라고 믿는 곳은 일본 언론을 빼면 없습니다. 극단화된 정치 세력의 공통된 특징 하나,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의 일본이 딱 그렇다는 생각, 이는 곧 우리에게는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